부평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성만 후보는 첫 국회 입성에, 홍영표 후보는 4선에 성공했습니다. 계양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계양은 민주당의 텃받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천 지역 4개 선거구도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부천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색채가 강했던 김포 지역.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성만 후보는 2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고요. 홍영표 후보는 4선에 성공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가 부평갑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던 이성만 당선자. 그는 4년 전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관리에 힘써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의 아픔도 겪었지만 재심 인용에 이어 본선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승리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랑으로 제가 4년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나태하지 않고 또 약속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4년 동안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을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가 지난 총선의 서력을 다짐하며 강하게 덤벼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로 4선에 성공한 홍영표 당선자. 그는 당대표 도전 등 총선 이후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부평 지역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순재입니다. 계양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갑 선거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인천 지역 선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지은 유동수 당선자.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그는 재선에 성공하며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국회의원에 2번이나 이렇게 당선시켜준 계양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만 계양 시대를 잘 준비하라는 계양 구민의 염원, 내 목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계양을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계양의 대표로 활동해온 송영길 당선자. 그는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압도적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더욱더 우리 인천 발전과 이 코로나 사태 극복, 또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난 계양 지역 선거.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번에는 김포로 가봅니다. 과거 보수 색채가 강했던 김포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에서 승기를 잡은 당선인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김포 갑 선거구 최종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였습니다. 김주영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순간 김 당선인은 낙승의 기쁨을 김포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오직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내세운 공약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승기를 꽂았습니다. 박상혁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와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무난히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 당선인은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말로 당선 소감을 채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싸움질하지 말고 제대로 일해라. 그리고 초심 잃지 말고 언제나 시민 위해 일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불릴 만큼 보수 색채가 강했던 김포. 이번 총선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 파란 옷을 입은 새 인물이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4개 선거구는 지난 19대부터 20대 총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초선 의원들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번에도 진보색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정리합니다. 4년 만에 또다시 양당 후보자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며 관심을 모았던 부천 갑 선거구. 현역 의원인 김경엽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또 한 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덕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한 번쯤 더 이제 새로운 도약, 성장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과 새 얼굴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부천 을에서는 서른 후보가 5선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여야 모두 부천 을 선거구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특히 시장과 그리고 4개 지역의 나머지 3개 지역의 의원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토론회 막말에 이어 후보 자격 박탈과 복귀 등으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으로 얼룩졌던 부천 병선거구. 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8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숙제도 주시고 또 제가 또 많은 약속도 드렸습니다. 꼭 숙제도 잘하고 또 드린 약속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지역구를 이끌 새 인물에 관심이 집중됐던 부천 정에서는 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통합당 안병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오정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혜영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우리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켜내고 또 새로운 오정을 만드는 일에 오정을 땀으로 적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부천 4개 선거구에서는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지역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21대 총선 우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부평과 계양, 부천, 김포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부평구부터 짚어보죠. 부평 지역 이제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총선 승리로 민주당의 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지난 15대 총선부터 부평 선거구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의 이제 조진영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신한국당은 이제 이후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이제 뿌리가 되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16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죠. 현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네. 그 16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승리합니다. 이후 이제 17대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그리고 18대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 그리고 19대에서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대 때 이제 부평갑을 새누리당이, 그리고 부평을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하는데요. 15대부터 20대까지 부평 지역의 이제 총선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부평갑은 이제 민주당계와 통합당계가 3대3으로 동률이었고요. 그리고 부평을은 민주당계가 4, 통합당계가 2로 상당히 좀 앞선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승리로 부평갑은 4대3, 그리고 부평을은 5대2로 민주당의 승률이 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계보를 쭉 살펴봤는데 인천 지역에서 이 민주당이 텃밭이라 하면 누가 뭐래도 계양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계양이 단독 선거구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16대 총선부터였습니다. 네. 당시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와 새천년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송영길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7대부터 계양이 갑과 을로 나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대부터 20대까지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0년 열린 보궐선거였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계양을이 공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한나라당의 이상권 후보가 민주당의 김희갑 후보와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권 후보가 김희갑 후보를 1452표 차, 4.8%포인트 차로 따돌리고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계양 지역 내 보수 진영의 첫 승리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제 투표율인데 보궐선거 당시 계양을의 투표율은 23.2%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보궐선거가 진행된 8개 선거구 가운데서 계양을이 꼴찌였거든요. 네. 당시 이제 평균 투표율이 33.6%였는데 이보다 약 10% 정도 낮았습니다. 낮은 투표율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분석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를 증명하듯이 다음에 열린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후보가 상대인 새누리당의 이상권 후보를 약 1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계양은 현 여당의 텃밭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김포도 좀 살펴볼까요? 김포에서도 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압승을 거뒀는데 사실 이게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과거 김포는 보수 텃밭으로 불렀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대부터 이제 19대까지 유정복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이죠. 네. 이제 보수 진영 인사인데 이후 유정복 전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공석이 되고 이 자리를 이제 홍철호 후보가 물려받게 되죠. 네.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김포로 지역구를 옮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와 맞붙는데 홍철호 후보가 승리하죠. 네. 이후 20대 총선까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요. 20대 총선부터 한강 신도시가 이제 급속하게 팽창을 하면서 김포의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인구 이제 10만 미만일 때에는 이제 접경 지역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혔던 곳인데요. 이제 인구가 40만 명 이상 팽창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강하던 보수 색채도 당연히 많이 옅어졌는데요. 20대 총선 당시에도 갑에서는 그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을에서는 이제 홍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홍철호 후보가 당선될 당시에도 당시 민주당에서 분당한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많은 표 분산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홍철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홍철호 후보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화영 후보와의 표차가 4,156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하금성 씨가 8,852표를 얻은 것을 보면 설명이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현역이지만 홍철호 후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예상이 현실이 된 거죠. 네. 김포을뿐만 아니라 김포갑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떠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가 넘겨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천도 살펴볼 텐데 부천 역시 모든 선거구에서 갑을병정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 막판이 언론의 집중을 받은 선거구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천의 4개 선거구는 지난 19대부터 이번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바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천 병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네. 이제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상을 이제 현실로 만드는데 더욱 힘을 실어줬죠. 통합당에서 이제 제명하면서 김상희 의원의 이제 무혈 입성이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본선 완주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변은 없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 부천이 현 민주당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인천의 투표율은 63.2%였는데요. 전국 투표율 66.2%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15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지역 부평구의 투표율은 62.3%, 계양구의 투표율은 62.8%로 인천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습니다.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덕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한 번쯤 더 이제 새로운 도약, 성장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특히 시장과 그리고 4개 지역의 나머지 3개 지역의 의원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8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숙제도 주시고 또 제가 또 많은 약속도 드렸습니다. 꼭 숙제도 잘하고 또 드린 약속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행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우리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켜내고 또 새로운 오정을 만드는 일에 오정을 땀으로 적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오직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내세운 공약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낮은 자세로 김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김포의 새로운 변화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싸움질하지 말고 제대로 일해라. 그리고 초심 잃지 말고 언제나 시민 위해 일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랑으로 제가 4년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나태하지 않고 또 약속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감시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못하면 또 질타해 주시고 그럼 제가 달게 받으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4년 동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서 우리 부평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막말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에 2번이나 이렇게 당선시켜준 계양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선의 경쟁을 해주신 이중재, 또 박장배 후보, 또 김수임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40만 계양시대를 잘 준비하라는 계양 구민의 염원, 내 목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4번에 이어서 5번째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우리 계양구 주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인천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압도적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더욱더 우리 인천 발전과 이 코로나 사태 극복, 또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